제가 먼저 인사부터 하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빛이 강하네요. 오늘은 어제는 사실은 일반고가 안 했고요. 오늘은 일반고에 대한 중계동 또는 노원구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건데, 어저께 사실은 특목고하고 외고, 그다음 정단이 자석으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남자친구들은 선덕 가는 애들이 워낙 많았고,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일반고에서 대학 가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동네 일반고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방 컨설턴트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우리 방은실 컨설턴트님은 제가 이게 그 단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잉글리시 잘하는데 그 단어만 제가 안 됩니다. 예. 우리 방 선생님은 굉장히 목소리 톤이 저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리고 그 흡입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딱딱 맛깔스럽게 하셔서 어머니도 오늘 들어보시면 뭐 하나 놓침 없이 들으실 거다. 온라인으로도 한 20분 정도 예약돼 계셔서 제가 지금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실제로 26분 정도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원래 우리 방 팀장님께서 거의 1시간 정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그래서 1시간 정도 하실 거라서 중간중간에 어머니들 들어오신 대로 그냥 자리 세팅하고 앉겠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 정확히 2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확히 지금 4시부터요. 4시. 네, 감사합니다. 한 지금 1분 남았네요. 59분이니까 딱 1분 정도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친구들, 조심해라. 네 시인데 시작할까요? 물한 번만. 네네네. 네 시 넘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은실이고요. 저는 입시로.com 대표 컨설턴트면서 대치동 행복한 3월학원 선생님이면서요. 그리고 반포 세운과학원 입시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패하지 않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제가 하루에 6건 정도 나가가면서 막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설명회로 왔습니다. 아이들을 뒤로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끼고 진짜 다양한 성적대에 다양한 경쟁력을 가지고 온 아이들의 학생부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온 노하우 그거를 갖다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반고 설명인데 중계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계동 입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대학 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회는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는 설명회다. 일반고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목고 아이들하고 경쟁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저는 아이랑 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 8년 살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유학을 가서요. 그래서 아이가 4학년 때 들어왔는데 4학년 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6학년 때 되더니 정교 회장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시 캠프 제가 기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기획해줬는데 진짜로 정교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저기 전교 학부모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후로 일을 잘했나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추천으로요. 학교 운영위원, 전교 이제 저기 학부모 회장 같은 거를 하게 됐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고 배웠고 공부했던 거 가지고 지금 입시 컨설턴트가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입시 컨설턴트가 됐을까요? 저희 아이가 저를 공부시켰어요. 딴 게 아니라 전교 학부모 회장이 되게 한 것도 저희 아이가 저를 커리어를 만들어 준 건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놔버렸거든요. 그래갖고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러고 학원 안 다니겠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의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 아마도 그 대학을 보낸 여정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로 우리가 대학 입시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손대지 않고 아이들이 온전히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한 인격체를 기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와 열정은 존중과 사랑으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건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인 믿음과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됐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악, 대학, 중용 다 읽었고요. 토지도 다 읽었습니다. 토지 읽은 여자라고 제가 맨날 자랑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만 생각하면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교육은 지속 가능한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면서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수업이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설명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재밌는 거를 재밌게 수행평가를 하고 재밌게 주제 탐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해서 진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다시 뭔가를 찾아가지 않고 계속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저는 진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시 캠프에서는 제일 먼저 정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직업부터 정하게 합니다. 진로를 정하게 하고.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이게 제가 아이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입시 컨설턴트의 일을 하면서 이 과정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지금 이미 제가 본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에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다 중학생 어머니실 거 아니에요. 그쵸? 고등학생 다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자기 경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들으실 게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현재 입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대학을 잘 갈까요? 누가 잘 갈까요? 1.56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쵸? 1.56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중앙대 융합형 인재전형 합격자 분포입니다. 70% 컷은 3.3이에요. 우리는 보통 3.31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요. 3.3이면 나도 좀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기엔 좀 낮은 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3.83 합격을 했습니다. 1차로. 근데 1.56은 불합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순위가 다 달라요. 여기서 추가 합격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학생부가 달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다르고요. 그리고 면접 가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기량을 보이잖아요. 면접에서 결과가 또 뒤집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랑 정성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중계동에서 농원구에서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지금부터 그거 버리세요. 1.0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통합으로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 문과 애들이 전교 1등을 한다고 1.0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1.5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1.7,
이 정도의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100으로 나는 학교를 보내겠다. 그러시면 저기 지방 가셔야 돼요. 완전 애들 공부 안 하고 선생님들도 대충 가르치시고 이런 데 가서 교과 100 전형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정량평가라는 거는 교과 100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 세우는 거죠. 1.0이 붙고 1.01은 떨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줄 세우는 걸 말하고요. 정성평가라는 거는 종합전형의 내신의 임기. 그러니까 숫자 그 이상을 보는데 세특을 보고요.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을 봐요. 왜 서울대에서 세특을 볼까요? 왜 선택 과목을 볼까요? 왜 교과 평가를 할까요? 우리 학과의 진심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서 빠지지 않을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으려고 대학들에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사태 때문에 지금 수능이 40%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고자 합니다. 많이 뽑고자 해요. 왜냐? 우리 학교를 열심히 다닐 애들을 중간에 나가고 재수한다고 나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비워서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요. 열심히 교수들도 그래야지 신이 나서 하고 등록금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대학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 100으로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방의 학교랑 대원외고랑 같은 성적이 1.0이라고 1등이라고 했을 때 같은 수준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일반고도 지역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만 뽑을 수 없어요. 대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뽑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수시 상담을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아이들한테 최적의 조합을 찾아줘요. 교과가 낮은 애들은요. 근데 학생부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부가 서류를 보는 데서 면접을 할 수 있는 전형. 아니 근데 최저를 진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가 있는 전형. 이런 식으로요. 근데 교과를 해야 되고 교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학생부도 안 좋아요. 이런 경우는 저기 교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석도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진짜 교과 100으로 근데 그 조합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판산 점수가. 어떤 데는 국수영과 어디는 뭐 상위 몇 프로 10과목만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신닷컴 가서 돌려보라는 얘기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쟁률까지 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입시를 단순하게 우리 학교에서 몇 등하고 몇 점 맞으면 나는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신의 굴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인데 전교 1등인데 경영학과를 쓰겠다고 하는 애가 뭐 했음 완전 나열식으로 가져옵니다. 책 한 권 없이. 서울대 절대로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런 말을 해줄 때 걔한테 너는 스카이를 못 가 얘기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애가 실망할 걸 아니까요. 전교 1등이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서울대 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걔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경희대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아. 경희대는 일반고가 70%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서 바꾸었대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윤리교육과가 좀 낮으니까 거기를 쓰라고 그랬대네요. 네 학생부에 윤리가 있니 교육이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교수님이 널 뽑겠니? 너가 와서 윤리교육과 와서 공부한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아니요. 그럼 한 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요행을 바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학교 가서 쉽게 갈 수 있을까? 물론 그건 전략이라고 해요. 저는 요행이 아니라. 결국은 근데 결국 승리하는 건 실력인 거예요. 실력을 올리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으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2, 300등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1 때 3.8이 나왔는데 제가 정시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과를 간다는 아이를 이과를 시킬 수 있을까요? 선행을 한 개도 안 했는데 안 되겠죠. 그쵸? 예,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불어 특기자 전형이나 불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얘는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금방 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이가 편한 방식으로 아이의 경쟁력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신에 굴레에 너무 갇히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어떻게 우수함을 증명할까요? 결국은 실력이고 전략이고 선택입니다. 지금 다 가지고 만든 내신과 다 만들어진 학생부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하면서도 저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면접을 잘 봐야 되잖아요. 면접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면접 아이디어를 막 내요. 제가 기획자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말하지 않는 그 학교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던지고 나오게 합니다. 저희 아이 자소 썼을 때 그랬거든요. 서울대랑 고대랑 다르게 썼어요. 서울대는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네. 서울대 나와서 자기만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대에다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냐면요. 얘는 교수를 하고 싶은 아이였어요. 저희 아이는. 교수하면서 민간 외교관이 되겠다. 내가 자처해서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일을 돕겠다. 그걸 쓸 수 있었던 게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자매학교가 맺어질 때 통역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것도 학생부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6장을 그냥 진학사에다 돌리면 성적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 성적으로 저는 갈 수 있어요. 여기 다 가능하겠는데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융합형 인재자녀. 학생부가 다르고요. 학교가 다르고요. 내신 산출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입시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평가 기준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교과랑 종합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 안에서 어떻게 지식을 쌓고 활용하고 생산했는지 아이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다 봅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변했죠. 고교학점제 들어왔잖아요. 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왜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을까요? 대학은. 기업이 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대학에다가 반도체 좀 뽑아줘.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 교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교수를 추천하면서까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사회가 변했잖아요. 사회가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막 챗GPT가 나오잖아요. 사람보다 더 그림 잘 그려요. 막 챗GPT가 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 사회는 변하는데 교육은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대갖고 계약학과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빨리 정하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습이든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지식은 네이버에 다 있잖아요. 그쵸?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근데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 지식과 저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기르게 하려고 고교학점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은 아무튼 학생부 기록이랑 이 시험과 수행평가가 합쳐서 내신이 산출되잖아요. 그거랑 논술은 논술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논술 실력이 연습만으로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책 많이 보고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비판적인 사고력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비판적인 사고력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비판적 사고력을 배웁니다. 철학과는 참고로 그래갖고 수능은 이렇게 수능 시험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100% 말고는 전부 다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담한 아이 중에요. 연대를 꼭 가고 싶다고 경영학과 쓰기에는 학생부랑 연대를 맞춰져 있어요. 근데 면접을 해가지고 여기 재시험 면접이거든요. 근데 불문과를 쓰겠대요. 낫다고. 근데 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걔가 행복할까요? 불어 특기자 한 아이들 외고 애들 엄청 많거든요. 걔네들하고 수업하면서 맨날 꼴찌랑 할 거예요. D 나올 거예요. 걔는. 성적을 잘 맞을 수가 없어서 전과 못합니다. 전과도 시켜봤어요. 불문과에서 수학과로 전과했거든요. 수학과로 전과하고 지금 인공지능을 저희 아이가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바라는 것도 아마 그걸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지금 25년도에 들어오는 아이들부터는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문이과가 상관없이 막 들을 수가 있어요. 관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갇히지 말자. 어느 학교에 뺑뺑이잖아요. 일반고. 나중에 뺑뺑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내가 경쟁력 있는 아이,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경희대도 이렇게 분포도가 넓어요. 70% 컷 해갖고 7등짜리 성적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애는 다 일반고고 이쪽에 있는 애는 특목고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이 2.0으로 서울대 뚫었어요. 2.0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학생부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불문과는요, 대원외고, 한용외고, 외고로 치면 전국 외고 애들이 전부 다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전국에서 20명 안에 들어야지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부를 만들면 2.0인 내신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 상담원회가 거의 한 5등급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학생부를 챙겼어요. 학생부 되게 좋았어요. 너는 등급을 뛰어넘는 아이다. 학생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얘랑 엄마는 다 주눅 들어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성적으로 아이가 주눅 들어야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성적이 너를 대변해주지 않아. 너는 이 학생부에서 네 마음으로 온 진심을 다해서 했던 게 완전 선생님이 그게 보였어. 그러니까 너는 위에 학교 쓰자. 그래서 위에 학교를 잡아줬어요. 제가 그렇게 써도 될까요? 써도 돼. 근데 좀 낮은 것도 한 2개만 넣자. 이런 식으로 안정권인 걸 넣어주면서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입시는 내신 성적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해야 되고 전형마다 또 달라요. 뭐 고대 개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애들만을 뽑기 위한 전형이고요. 거의. 그래서 특목고 아니면 지원하면 거의 떨어져요. 비교가 안 되는 학생부를 들고 올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걔네들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만든 거 이렇게 탐구형 인재 전형인 거예요. 가령. 그런 것도 잘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과가 문과 침공을 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낮은 편이지만 이 위에 학교들도 엄청나요. 네. 그럼 문과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요? 술시 버리면 큰일 납니다. 문과는. 저는 정말 문과 엄마들이 데모를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원래 이렇게 불합리한 입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정시에서 엄매 미적을 다 했고요. 아이들이 여기 보세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부 다 그렇죠. 뭐 하나 망하면은 문과로 교차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통번역학과예요. 통번역학과 붙여놓고서 문과 애들 갈 학과를 하나 차지해놓고서 안 다닙니다. 지는 재수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대학으로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아이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수능하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쵸? 저는 수능도 시켜봤거든요. 재수하면서. 너무 불쌍해요. 저 아침마다 울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시를 버리는 순간 내신이 안 좋다고 내신을 1학년 때 저희 아이 3.8일 때 제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는 그 괴로운 공부를 자기랑 맞지도 않는 수능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학교 생활을 버려버리고 뭔가를 버린다는 건 아닌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차선으로 놔두고 선택해 가르고 방향성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히 1학년 때. 네. 그래서 얘기가 수시 모집은 6장을 지원하고 이과는 이렇게 디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데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6장이 뭐냐면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고대 2장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성적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스카이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여러 학교를 쓸 수도 있지만 같은 학교를 2개 쓸 수도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정시는 어떠냐? 다군이요. 몇 개 안 뽑아요. 성대가 다군에 이제 내년부터인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시에서 연대가 26년도부터 세특이 들어갈 거예요. 학생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내신이. 근데 정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단 하나를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군은 별로 없잖아요.
가나 쓰는 애들이 다군을 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호학과를 상담하고 왔는데요. 성적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낮은 학교를 정해줬어요. 다 거의 간호학과 간호학과 세잖아요. 근데 그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거기에 간호학과 정시 성적을 제가 보여줬어요. 정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위를 쓰거든요. 99.5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군에서 붙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정시 상담을 해보면 한 개를 초록색 나오는 적정을 쓰고요. 하나는 지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데 가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개를 붙든지 잘못 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뭐 재수하지 이러면서 썼다가는 그냥 삼수예요. 뭘 어떻게 내가 뭐를 노력할 수 없고서 그냥 삼수인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시를 최대한 챙기면서 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재수를 하면서 수능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수능만 준비한 애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고3까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행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쵸? 네, 동아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 2학기 때 지금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지금 3학년 애들이 저희 상담을 오면은 그 얘기를 해요. 3학년 때 성적을 시험 공부를 하라고. 다른 애들은 다 안 하거든요.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 한 번 더 넣어. 요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년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갈지 몰라. 왜냐면 저희 아이가 2.0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까지만 쓰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근데 제가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대를 썼거든요. 성대만 붙는 거예요. 당연히 고대 특기자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근데 저기 정시 성적이 거의 성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재수할 때는 사람이 오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가 부모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겸손해지게 만드는데 딱 보니까 스카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대는 붙여놓은 상태인데 근데 정말 성대 성적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시를 넣었는데 오만해서 특기자를 안 넣었어요. 특기자를 넣었으면 그냥 붙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고생대로 하고요. 서울대랑 그 고대를 붙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고3 아이들한테 끝까지 고3에서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려면 진짜 재수생들이 경쟁하는 전형이잖아요. 수능은. 왜냐면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푸는지 연습을 한 애들이 결국은 시험을 잘 보거든요. 시간 싸움이니까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 들어주세요. 자, 수시 정시는 이렇게 정하면은 제가 이렇게 6장이지만 여러 학교를 쓸 수 있고 문과는 반드시 수시로 봐야 되고 정시는 3장의 카드가 아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제가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3.8일 때 공부를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라 그러거든요. 많은 일반고를 가는 아이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 특목고에 학생부를 만들고 특목고에 내신을 받으라 그러면 경쟁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이 보러 아이가 놔버릴 수도 있어요.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쳐내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수시 상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대치동으로 전국에서 몰리는 이유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거를 쳐주기 때문이에요. 수학 24점 맞는데 저 며칠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래요. 그걸로 성적 올려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논술이요? 준비한 지 한 2주 됐어요. 하지 마. 논술이요? 88대 1.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돌질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송대, 서강대, 고대, 성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신이랑 이렇게 학생부의 성적을 보면서 요 정도 선에서 되겠다 하면서 6장을 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올라가면 전부 다 빨려들 올라가면서 추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논술 전형은 로또잖아요. 88대 1인데 하나 되면은 조상님한테 감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합이 돌겠어요. 수능이랑 논술은 로또예요. 진짜. 그러니까 행운을 바라면서 어쩔 때 행운이 먹힐 때도 있죠. 자, 학교 수업을 볼게요.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라 그랬는데 벌써 28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 교과 수업이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여서 아이들이 하는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시죠? 예,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를 다시 하고요. 그거를 과정들을 다 평가를 해요. 수행평가도 너무 많아졌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그러고 학생 중심, 참여 중심 수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을 본인들이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 이렇게 독서감상문 남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발표를 시켜요. 가위바위보 안 한 애들은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 동의 못해요. 아이들이 정성을 다했는데 이걸 한 거를 안 써주겠다는 선생님이 말이 돼요? 근데 학생부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지금 필요한 이 시점에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독서 감상문을 내라고 합니다. 거기다 내 느낀 점, 내가 왜 읽었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넣어서 그거를 요약해서 내는 거예요. 같이. 요약본을 밑에다 덧붙여요. 그러면 요약본을 가지고 좀 귀찮잖아요. 요약본 가지고 쓰시는 거죠. 네. 요약을 실제로 또 많이 봤습니다. 자기평가서가 일종의 자기가 1학기 동안 한 거, 2학기 동안 한 거, 수업에서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시바탐구로 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설계한 수업에 따라서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근데 진로에 맞는 책을 계속 이런 진로를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내신 점수는 이렇게 수행평가를 포함한다는 것. 이게 확통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회 수행평가를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도 준비하고요. 네, 이렇게 다 관찰 및 토론, 토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업이 바뀌었죠? 평가도 바뀌었겠죠, 당연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맞는 수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학생부에도 그렇게 평가가 돼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때야 될까요? 여기에 맞는 아이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 어렸을 때 되게 얌전했다 그랬잖아요. 얌전한 아이들은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아이들은 최선이 뭘까요? 근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하면 괜찮고 세 번이 하면 더 괜찮은 거거든요. 저 설명회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설명회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실수하면 어때요? 그쵸? 그냥 제 진심을 담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평가되고요.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가 다 평가되는 거고요. 발표, 토론,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도서가 없어졌다는데 아니에요. 도서는 세특, 탐구활동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참치활동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고요. 참치활동 도서로 진로 역량을 평가합니다. 제가 평가를 하면은 책을 쫙 애들이 수시 상담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학생부를 본 거를. 그랬을 때 정리하면은 얘 수준이 보여요. 책을 어떤 거를 읽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은 애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걸 읽고요. 수준이 낮은 애들은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책이나 읽고 아무거나 했을 때는 짬뽕이 돼서 정말 부대찌개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이걸 내라고 돼 있어요. 내시면 되고요. 학생이 과목 선택인데요. 과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부터는 거의 과목 선택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과인 애가 있었어요. 요번에 산업경영학과예요. 근데 걔가 경영학과로 지원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과목을 안 들었을 경우 이렇게 감점이 커요. 이 좋은 대학부터 이제 별로 안 보는 대학까지 있거든요. 그래갖고 경영학과를 쓴다면서 경제를 안 했던 애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수학 때문에 수학 성적이 낮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야, 니네 학교에 경제가 있는데 너가 경제를 안 들었잖아. 너 내신 때문에 안 들었지. 근데 그게 결격사유야. 너가 떨어진 이유야. 그러니까 넌 이 학교 이상은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엄청 중요해진 거야. 이렇게 학생부와 세특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 자소서와 추천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사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심화된 탐구, 독서, 실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심폐소생술 교육 무슨 뭐뭐 했음 이렇게 특목고는 적지 않아요. 학술 심화 독서 활동에 본인이 탐구했던 것만 이만큼 적었습니다. 1개나 2개. 그러니까 이거에 맞지 않게 기록을 한다면은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없는 거죠. 학생부에는 이런 키워드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십니다. 좋은 학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딴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감정의 동물이에요. 잘하는 애들한테 탁월한 애한테 탁월했다 쓰지, 적당하면 우수함 정도로 써주고요. 탁월했으면 탁월함을 써주는 거예요. 그쵸?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가 4.5점대에 가까운 애, 학생부 좋은 애 있다 그랬죠. 이 얘기가 가득 적혔습니다. 제 학생부가 왜 좋아요? 너 이거 봐봐. 네 학생부에 이런 얘기 많지. 걔는 등급이 내신 등급이 그 등급으로 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도 주눅 들지 마. 넌 그 등급이 너를 말할 수 없어. 넌 뛰어난 애야.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전 여자 대통령 되라고 말해준 적도 있어요. 저기 일산에 어떤 아이는요. 3점대인데요. 정말 한결같이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얘가 본 책은요 3점대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최고의 스카이를 가는 경영학과 책은 다 봤어요. 본인이 다 읽었대요. 엄마는 터치도 안 했대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좋은 학생부는요 이렇게 키워드들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 튀어나옵니다. 색깔이 바뀌면서. 네. 왜냐하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일부러 써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좋으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열심히 한 아이들한테 써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아이 나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상담고에서 우리 아이는 뭐가 못날 거예요, 뭐가 못날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게 깨졌는데, 네. 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탐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고요, 분석하고요. 이거 우리 조카 건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거를 느꼈는가 그것만 읽어봐도 얘 수준이 보입니다. 네. 어떤 아이는요. 저는 얘는 화학에 관심이 있어도 화학에 관심이 있어도 정말 있는데 계속 화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에서 관심이 있어서 뭘 봤는지, 뭘 했는지, 뭐에 질문을 가졌는지는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희 아이 건데요. 유네스코 동아리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7년 전인데 굉장히 좋은 학생부였어요. 제 서울대 뚫었다 그랬잖아요. 2.0으로.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있어요. 이렇게. 독서활동과 심화 탐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특히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리고 특히 창체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데 있잖아요.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이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량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수업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의 양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를 깨달았는지 활용해서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보는 거고요. 세특이 중요해진 거고요. 저는 세특만 가지고 어느 학교 가겠구나를 딱 보고요. 아이 딱 보면 면접에 붙겠구나 안 붙겠구나가 보여요. 그럼 면접에 붙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상담할 때 면접 얘기만 걸려놨어요. 6개 라인은 잡아주고요. 면접에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임팩트 있게 말을 해서 거기서 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현 입시 제도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이가 중심이어야 돼요.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거, 아이의 진로, 아이가 고민하게 만들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직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직업 조사를 다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게 하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학생부가 중요해졌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은 동기는 내적인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진짜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다 진심을 다하거든요. 그게 드러나요. 진심이 사람을 울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방향만 아시고서 그냥 도와달라는 거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고등학교 과학고 이걸 왜 넣었을까요?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일반고 설명회잖아요.
과학고를 왜 넣냐면 보세요. 고급 수학, 물리학 실험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고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을 얘네들은 해요. 그럼 스카이에서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쵸? 많은 과목을 들었고 심화했으니까. 원래도 선행을 해서 많이 진로가 빨리빨리 진행된 애들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교과 100으로 전형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서울대 정성평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갭을 채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세요. 외고는 언어 쪽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면 일본어과를 일반고에서 지원한다면 특목고 애들을 만큼의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수업을 얘네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중계동에 어느 학교를 가도 괜찮아요. 노원구에 어떤 학교를 가도 괜찮고요. 일산에 어느 학교를 다녀도 괜찮아요. 저기 청주에 공주에 엄청나게 좋은 학생부를 들고 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학생부를 가지고 경제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까요? 걔네들이 선택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고의 국제고의 차이는 이렇게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법 이런 거를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연대에 글로벌 인재 전형 하스나 이런 데를 쓰려면 이 수업들을 찾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 들을 상황이다.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고 공동교육 과정에도 없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으로, 도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사고는 이렇게 위에 필요한 것들을 아까 그 과목들을 좀 채웁니다. 네, 전사고 특히. 네, 그리고 일반고에서 과학 중점은 과학과 관련된 또 수업들을 좀 들어요. 심화된 거를. 그러면 그냥 일반고에 이과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학 입시할 때의 대상은 우리 학교의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 애들하고는 공동체 역량 열심히 해갖고 좋게 해갖고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재고에 있고 과학고에 있고 과학 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을 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면 진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과라도 화학과라 해도 다 똑같은 학과가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서울 신입대는 화학을 하면은 약 쪽이 아니라 하수구 뭐 이런 환경 쪽도 하수구 뭐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는 쪽으로 나오고요. 저기 충청도의 생명과학과는 농대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학교 내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은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학교의 교과목까지 보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주제 탐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는 아무튼 이렇게 유불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간 학교가 어딘지 정시학교를 만약에 자유형 사립고 있잖아요. 전사고 말고 거길 갔을 때는 거기는 대부분 가는 애들이 정시로 가려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 아이들은 선행을 이미 했을 거고요. 실제로 수능 준비를 시켜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고3 때 하는 게 거의 빨리빨리 수학을 끝내버리고 고3 때 수학 심화 이렇게 해놓고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능으로 잘 가고 논술로 가는 거예요. 미리 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가 자유형 사립고는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수능을 엄청 싫어하는 아이예요. 저희 아이는 자기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아이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면서 동시에 아무거나 하고 싶어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는 안 맞잖아요. 문제만 풀이하는 거. 그런 아이 맞는 애는 이렇게 자석을 보내셔도 돼요. 그쵸? 그 노원구에 자석을 보내셔도 되고 어딜 자석으로 보내셔도 되고 특목고를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특목고요. 외고 이런데 외고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 하는데 한나절 뭐 이틀 3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 외고에 수행평가 못 해내요. 그 많은 수행평가면 결과물이 수행평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신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좋은 내신에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게 너무 커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걔네들은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가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100점 나올까봐. 시험 보는 거는 일부고요.
수행평가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영어를 막 영어책을 엄청 잘 보고 계속 해놓고 영어로 페이퍼를 쓸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면 외고 가는 게 의미가 있지만 거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나는 외고를 보내래요 하는 순간 입시는 망하는 거예요. 애는 완전 괴로워지는 거고. 우리 아이가 지금 그렇게 선행을 해서 잘 선행대로 잘 해와서 잘 이 위치에 왔을 때 선택을 할 때 외고 보낼 만한 아이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아이는 특기자 전형을 갈 수 있는 아이였잖아요. 불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낼 수 없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놀았는데 어떻게 얘가 수행평가를 그 여자애들 틈에서 외고 가면은 정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넘어갈까요? 그럼 어떻게? 아이의 경쟁력이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은 아이를 믿으셔야 되고요.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3까지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막 저 앞에 와서 싸우는 사람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주세요. 제일 힘든 애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가 기준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네. 내신만 중요해.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아이를 믿어주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야 될 성적인지 수준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특목고 가도 되는지 자사고 가도 되는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진짜 역량과 실력을 키워주면서 우리 아이를 믿고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대학 가서 그 다음 과정을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향과 속도는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랑 안 싸우면서 아이랑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가 돼요. 부모랑 사이가 입시하고서 완전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이가 부모를 경멸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제가 살아가는 건 제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전 아이 때문이거든요. 저는 막 뉴스에 마약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저런 거에 유혹에 안 빠질 수 있게 내가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잘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진로를 정하려면 일단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진로를 정해야 돼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쵸? 그래서 아이의 직업까지 공부를 해요. 직무가 맞을까 안 맞을까? 영업직이 맞을까? 아니면은 얘는 회계직이 맞을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일이 맞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요. 근데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면 얘가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에 그런 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 학생부 저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직무도 이 커리어넷, 워크넷 가서 보시면 되고요. 애들하고 찾아보세요. 저 친한 언니 중에 한 사람이 캠프를 보냈었는데요. 걔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저기 조카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진로 좀 잡아보라고 보냈는데 제가 실용음악과 나와서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거 순위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서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빙. 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기타를 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아까 제가 전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우리는 학과에서 원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적혀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주요 교과목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렇게 대학 어디가 가셔서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성적이. 내신은 어느 정도 받으면 되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지? 하면서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수능 만만치 않아요. 수능 신입 때까지 가려면은 90% 정도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천대 정도 가려면 84%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인천대 정도 가야지 70%를 떨어져요.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수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대학 어디가 가셔서 70% 컷. 근데 아까 제가 70% 컷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7등짜리 아이예요. 근데 교과 100은 저 점수가 맞아요. 그럼 그 뒤에 애들은 다 그거보다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면접이 들어갔거나 서류가 들어갔거나 뭐 다른 서류 뭐가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그냥 7등짜리 성적일 뿐이에요. 학교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 중계동 노원구에 있는 학교들 뺑뺑이 돌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지금 공부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쓸 때 그거를 감안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고 동아리 활동을 보시고 학교 특색 활동을 보시고 학사 일정 성취도 검색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네. 아, 못 찍으셨어요? 학교 알림이 치면 여기다가 학교 이름 치면은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몇 명이다, 뭐 남자 몇 명이다 다 나오고요. 여기 이제 검색 딱 누르면은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4월달, 9월달 정도에 하는데 보통 4월달 다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동아리 활동도 볼 수 있고요. 학교 특색 활동, 학교마다 또 특색 활동이 달라요.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사고 얘기했잖아요. 자유형 사립고는 수학을 수1을 하면서 2학년 때 확통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수1, 수2 이렇게 일반고는 각각 하는데 미적을 2학년 때 넣어놓는다든지 확통을 넣어서 애들이 수학을 여러 개를 하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처럼 수학 선행을 안 하는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사고는 저희 아이는 절대로 쓰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이 1번이에요. 판단할 때. 저는 수학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수행평가 이런 거는 내가 수시에 맞춰 수시가 60%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행복하게 해서 열심히 하게 해갖고 실력을 올려보자 라는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는 충분해요. 자사고가. 그럼 보내셔도 돼요. 분위기 또 좋잖아요. 그쵸? 수능 연습도 열심히 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교육과정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수업에서 그 학사 일정도 다 볼 수 있어요. 대진고랑 서라벌고를 비교해놨어요. 네. 대진고보다 서라벌고가 지금 학생 수가 많죠? 그쵸? 학생 수 많으면 4%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쵸? 1등급이 많다는 거고 2등급도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과학 중점, 그러면 과학고를 준비하다 온 애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쵸?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IT 과목만 보셔요. 인공지능 수학하고 프로그래밍만 있는데 서라벌고는 정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초에 인공지능 수학의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까지 있어요. 컴퓨터학과 갈 애들 어디 가야 될까요? 서라벌고 가면 좋겠죠. 그럼 서라벌고를 못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만한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올 공동교육과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특색 활동도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또 달라요. 만약에 내가 환경공학, 보건환경공학부 거길 가고 싶어. 그러면 환경이 들어있는 이 학교가 좋겠죠. 서라벌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사회 과목으로 인문계다. 여기는 사회 탐구 방법이라고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이건 논문 쓸 것 같아요, 느낌에. 이 과목을 보면서 얘가 인문 쪽으로 이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얘가 논문 좀 썼겠구나. 어떤 내용들이 좀 심화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심리학이 있어요. 나는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심리학과 가려면 여기 쓰겠어요. 그쵸? 네, 그래도 심리학 듣고 아니면 여기를 가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심리학을 듣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개설된 게 더 좋잖아요. 그쵸? 다른 학교 가서 듣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는 건 분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과 간다면 아니면 일본어과를 간다면 여기 대진고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일본어과 제가 그랬거든요. 서초구를 다녔는데 저기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압구정고 아니면은 서울고 그렇게였어요. 제가 이제 잠원동 살았어가지고 압구정을 거의 70~80%가 가요. 서울고는 한 20명도 안 가요. 서울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합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다른 학교는 쓸 수도 없어요. 가면은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그랬는데 서울이 됐어요. 그랬는데 가령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학인 경우. 우리 아이가 뭘로 갈 건지가 진로가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볼 때 아까 그 학교 알림이를 보여드렸는데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진로가 있어야지 뭐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 기준을 알아야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은 둘 다 있어요. 중국어도 있는데 일본어를 나는 원래부터 중학교 때 일본어 했어요. 일본어에 강점이 있어요. 우리 일본어과 보내를 볼 생각이에요. 했으면은 여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 보내려면 가령. 네. 이거는 노원구 얘기만이 아니에요. 서초구요? 서초구로 하면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수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초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송파구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오세요. 그러면은 송파구 어머니한테 아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한대요. 근데 이 인테리어는 건축 쪽이니까 이과잖아요. 이과를 가면 성적이 바닥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림 그리려면 공부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문과 가세요. 근데 대신 서초고 같은 데를 가세요. 거긴 미술 실기, 미술 관련된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송파구에서 찾으세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찾으세요. 그거 없으면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걸 하고 책을 보고 인테리어 하려면은 꼭 건축 안 해도 돼요. 메타버스 다 가상 인테리어잖아요. 그쵸? 네, 스토리를 잘해야 되죠? 미디어학과 가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많은 걸 봐야 되겠죠. 중학교 지금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영화 많이 보게 하고 많은 그것들을 봐서 내가 가상의 미디어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지 스토리 짜보는 걸 한번 해보게 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저희 아이는 수학을 거의 안 시켰거든요. 수학으로 돈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학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이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거에 맞춰서. 근데 서라벌고가 이렇게 특색 활동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하나 더 이렇게 띄웠어요. 서라벌고에는 IT로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박이던데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와서 들을 수도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도 엄청 많이 강화가 돼 있고요. 인문사회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죠. 아까 대진고랑 어떻게 하지? 대진고? 네. 아무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서라벌고가 낫겠죠. 그쵸? 그쵸? 특히 이과 애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문학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간 많을 때 학교 알림이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정해진다면 또 더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진로가 이거니까 요거 하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 시간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간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동아리 바로 면접 봐요. 동아리 뭐 하지? 동아리 그때서야 보면은 보이겠습니까? 동아리 3개는 미리 정하고요. 그 3개를 정해서 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고 가위바위보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뜨개질 동아리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아무거나 한다고.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아이는 진로가 이러니까 대학에서 이걸 원하니까 이런 쪽으로 맞춰봐야 되겠다. 요게 이 학교에는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물리 수업이 없으면 물리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조합들을 생각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덜 힘들게. 아이들이 엄마 나 주제 뭐하지? 이런 얘기를 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던져주잖아요.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계속 생각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 나 저희 진로가 이거니까 생태환경 이거 관련된 활동은 제가 신청했어요. 이렇게 엄마 할까 말까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신청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러려면 진로가 빨리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실 온다시예요. 공동교육과정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요. 요걸 다 찍으셨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 나서 지금 노원구 거를 넣었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다 찍으셨으면 넘어갈게요. 누르시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야 되겠죠? 우린 서울시니까 서울시 교육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여기 교육과정 소개 여기에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공유형 캠퍼스 교육과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몇 개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 학교의 애들만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 서라벌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수업을 들을 수 있대요. 근데 불암고랑 재연고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수업이 열리면 내가 우리 학교 서라벌고에 있는 수업들 다 들을 수 있고 그쵸? 이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서라벌고 가를 경우. 근데 내가 불암고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 만약에 프로그래밍과 정보만 있다면 그걸 듣고 얘를 듣고 다른 걸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거점형 학교가 있어요. 거점형 학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육이에요. 이거 예시를 든 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연광고를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스포츠 경기 체력, 체조 운동, 단체 운동, 개인 대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특화된 활동을 해요. 언제 하냐?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라벌고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나 그냥 컴퓨터 학과로 지원하려면은 그 학교 거랑 아까 그것만 들으면 돼요. 아니면 그 학교도 충분히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불암고를 갔어. 내가 대진고를 갔어. 다른 수업을 더 듣고 싶으면 여기를 다 눌러봐야 되는 거죠. 다 눌러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수업이 열리나 보면서 이 시간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거를 해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그걸 학생부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좋게 평가를 받는데 공대를 간다 그러고 물리를 안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때문에. 그 내신에 갇혀서 다들 입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생명과학과만 쓰게 해요.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근데 성대 생명과학과를 보면은요. 물리를 안 가르칩니다. 전부 다 컴퓨터 들어가고요. 완전 수준이 높아요. 경희대 정도 가야지. 일반고가 70% 되는 학교 가야지 물리를 가르쳐요. 수업에 물리가 나와요. 물리 자체를 안 해요. 안다는 가정하에. 안다는 가정하에면 안 들은 애를 뽑을까요? 절대로 안 뽑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선택 안 한 게 결국은 입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머님들은 입시 정보도 검색하셔야 되고요. 아까가 핵심이에요. 이 정보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만약에 이 과목들을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듣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책으로 어떻게 채울지, 어느 활동으로 채울지, 우리 학교 활동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수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수행평가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수행평가는 계속 진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진로고요. 입시를 성공하는 전략은 진로 설정과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애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직업을 정해야 되고요. 스토리가 있는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이 여물게 해주려면. 그 직업을 얻기 위한 대학 학과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입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내려와서. 고등학교를 자세히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우리 아이는. 그래서 캠프를 제가 답답해서 캠프를 기획했어요. 방향만 좀 잘 잡으면은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자료 싹 다 풀었거든요.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거 사이트 목록 쫙 풀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캠프에서 다 같이 할 때 막 들어가 봐요. 즐겨찾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많은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힌 자료 공무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 왜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 밖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컴퓨터 안에서는 내가 돈을 쓰거나 내가 게임을 잘하거나 이러면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UCC 만들고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창의적이어서 국회의원한테까지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아이들 봤어요. 이메일로. 네. 광고도 만들고요. 저 상담할 때 광고 콘티 좀 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결국은 실력이 되고요. 혼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전자전기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혼자 스스로 공부를 살아나가면 세상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 아이의 경쟁력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었죠? 괜찮으셨나요? 4분밖에 안 남겼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1시간 내에 끝나려 했는데 뭐 끝내야 되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중학교 때. 그래서 테스트도 같이 하고 진로를 좀 정하고 학과도 한 3개를 같이 정해서 가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진로에 맞춰 관심사에 맞춰서 진로를 정하는 법 해가지고 학과를 서울대에 있는 학과, 고대에 있는 학과, 뭐 성대에 있는 학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미술 같은 경우는 다 있지 않잖아요, 가령. 그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한 개, 뭐 서울대 무슨 화학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면 안 되고요. 살짝 타야 돼요. 근데 내 관심이 환경이다. 그러면 고대 보건환경과학부 있고요. 그러면 그 보건환경과학부에서 거기 나오면 뭐 할까요? 공무원 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 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질병관리청 이런 데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직업이 나온 상태에서 학과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학교 알림이 있잖아요.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네. 아이 두 개 쓸 때는 그렇게 확인하셔서 쓰지만 또 내 맘대로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뭐 계속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시점. 그리고 아이가 잘하고 있나. 저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 성적이 3.8일 때는 스카이가 아니라 서울에 인서울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양대 잠바 입고 다니는 애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설명회 들으러 다니면서. 전 설명회 진짜 다 다녔거든요. 공부하려고. 잘 보내려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학생부도 쌓이니까 학교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건 해야 되겠네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오면은 물리를 안 해서 감점 요소가 있어요. 몇 점일까요? 감점이? 그건 말해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그쵸?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시지 말고 지금 선택의 순간에서 잘 선택할 수 있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안 넘겼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 아이의 그 실패하지 않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지금 방은실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그 다음 순서는 저희 아이자 과학의 이용희 원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입시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각 교과목으로 어떤 식으로 또 준비에 들어가야 될지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용희 원장님 좀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 A 비율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이제 밑으로 다 넣어놨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90점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시면 다 집에서 한번 보시죠, 다시. 네. 많은 분들 안 보셔가지고 사진 찍으면 보시길 바래요. A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90점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등급을 따질 때 4%까지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선덕고를 예를 보면 90점 이상이 17.2%래요. 그러면은 90점 이상이라고 해서 1, 2등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3등급까지가 2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 받으려면 과연 몇 개 정도 틀려야 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학교에서 보시면 평균이 한 60점대에서 70점대 이제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근데 대진정보를 보시면 A 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다 맞거나 서술형에서 1, 2등 정도 깎여야 겨우 이제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 어딘가에 따라서 이제 1, 2등급 받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학교 시험 난이도랑 관련 없이 거의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혹시 이제 이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별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원과목을 하잖아요. 그 원과목에서 몇 개를 택해야 하는가를 이제 조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택 4개, 3개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3개를 하기도 하는데 요새 추세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종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당연히 정보적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유리한 건 맞고, 다음에 왜 4개를 다 이제 권유하냐면 제가 과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제 수능을 다 보잖아요. 이과를 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을 볼 텐데 수능을 정시로서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최저로 활용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이게 나한테 맞는 과목이 뭔지를 4개 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재수생들을 비율을 보게 되면 재수생의 이과생 거의 다 지구과학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가장 많잖아요, 인원이. 그래서 지구과학을 하지 않고 이제 물화생 정도에서만 그치게 되면 물론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수능에서 이제 이게 학종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내 과목을 다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정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물화생이나 아니면 화생지 정도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애들한테는 그냥 물리가 인원이 워낙 적기도 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게 물리는 제가 조금 이제 배제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공계를 가려면 학종으로 갈 거면 당연히 필요하긴 해서 사실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를 권유를 할 때 성향을 좀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생물을 좀 배제하는 편이에요, 저는. 생물은 아무래도 학종에 쓸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과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능으로 보기에 저는 생물을 권유하진 않거든요. 처음에 딱 진입을 할 때는 생물이 좀 편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시험 이따 보시겠지만 시험 문제들 많이 어려워요, 생물이. 그래서 좀 권유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일 텐데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이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 중학교 애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거의 수학이랑 맞먹죠, 과학이. 그 정도로 이제 과학을 좀 손 놓는 애들이 많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더 아마 이게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과학 과목이 단위수가 이제 좀 큰 편이에요. 국어랑 영어랑 단위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수학이 비슷 작긴 하지만. 그다음에 보통 과학은 두 과목을 탐구로 두 과목을 볼 텐데 그 두 과목의 합산이 수학의 표준 점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거의 수학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이미 아시겠지만 사탐 거의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이 과탐 한 과목의 공부량과 맞먹거든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요, 과학이. 그래서 이과를 진학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그 이후 통합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조금 그림을 그려놓고 진학을 하셔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합과학이란 중등과 보통 이제 중학교 과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통합과학에서 조금 수월하게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한 60% 정도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용이랑 얼마나 겹치는가.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말고 그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겹치기 때문에 고1 거를 잘 하려면 중등과학을 좀 열심히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고2 화원, 물원, 이제 지원 이런 것들과 당연히 연관이 되고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 2단원이거든요.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그래서 이 1, 2단원이 1학기에 보통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인데 이 단원들을 보시면 뭐 화학이나 물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과목과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이 그냥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 시험 4주 전부터 국영수 하면서 간간히 과학을 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머리가 좀 트여있는 학생들은 한 2, 3일 전 몰아서 하게 되면 점수가 좀 꽤나 잘 나오는 편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만 돼도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빅뱅이 있는데 빅뱅 파트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도 있어요. 이 빅뱅 파트가. 그래서 빅뱅이 이제 요만큼이 빅뱅이거든요. 요만큼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를 보시게 되면 빅뱅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제 B부터거든요. B부터 이렇게 3페이지가 다 빅뱅에 관한 파트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양이 이렇게 심화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허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거를 내가 문과학과인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할 정도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호흡이 좀 많이 길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 정도만 집중하고 있으면 상관없었어요. 이 정도 집중하고 잠깐 환기한 다음에 다시 요거 하였으면 요거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고 요거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보시면 이게 B, C 반씩 쪼개져 있잖아요. 완자 기준인데 얘를 보시면 이제 B만 3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 설명하는 저희도 좀 힘들고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좀 많이 버거워하는 단원의 이제 통합과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물론 제가 어려운 파트를 들고 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학생 때에 비해서 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길어서 좀 엉덩이가 좀 가벼운 학생들은 좀 쉽지가 않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 진학생을 이제 위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생명과학 문제예요. 생명과학 문제를 보시면 이게 과연 생명과학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막 속도를 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의 길이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총 4페이지를 볼 텐데 세 번째 페이지 요만큼 반 이상이 이제 이런 문제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사단원도 4번째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5가지, 6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과연 이거를 3분의 2, 3분의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파트 있잖아요. 여기 1단원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 파트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파트까지 푸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세 번째나 네 번째 장에 가게 되면 생물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물을 잘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생물이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요구하고 특히 요새 트렌드는 거의 IQ 테스트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머리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차라리 이럴 거면 물리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작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걸 의식해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혹시 수능을 이제 집에서 다시 봐야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보다는 차라리 물리를 해라라고 저는 권유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이랑 화학원은 시간이 있을 때 1단원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2 때 올라가서 원과목을 하게 될 텐데 그 원과목에 1단원에 해당하는 것들, 만약에 내가 물리랑 화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둘 다 이게 킬러로 나오는 파트예요.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킬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지 내실 때 다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내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가 킬러 문항이 여러 개 있는 그 시험지를 풀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수학도 해야 되죠. 수원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리 원의 킬러 파트 해야 되죠. 화학원의 킬러 파트 해야 되죠. 이게 돌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속된 말로 시험을 조지고 그 다음에 기말 때 에라 모르겠다고 손 놔버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만 잘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근데 1학기 중간고사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해버리니까 애들이 겁먹고 아니 1단원부터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럼 2단원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2단원이 더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1단원을 잘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해서 혹시 이과를 희망하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도 시간이 있잖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1단원 정도만 일단 한번 훑고 지나가면 조금 이제 마음이 유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때는 보통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 때는 내용도 어렵고 범위도 넓어지는데 양도 많아지는데 7개 단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보는 범위도 되게 넓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참 뭐 쉽진 않습니다 공부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수업하냐면 일반적인 판서 수업보다도 시험을 자주 보는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개념들을 연계될 수 있는 개념들을 쪼개가지고 이런 소개념들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소개념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고 바로바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험을 보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틀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수업 쭉 듣고 오면 사실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숙제 해와라고 하면은 다 앞에 보면서 풀고 다 앞에서 보면서 푸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그걸 채점할 때 애들 다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분명 앞에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방지하고자. 근데 앞에 보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내가 문제 모르겠으니까 앞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시험을 보면서 좀 최대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이제 짧은 강의로서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테스트라는 거 저희가 진행하는데 애들이 이제 암기를 해오라고 하면 당연히 해오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티도 안 나고 하니까 문제 풀어오라는 것도 안 풀어오는데 암기 해오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오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암기를 해서 집에 보내거든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저희가 아예 암기 이 질문지랑 답변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2-3명씩 불러다가 체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일부러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하는 그 플로어대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단답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서술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를 들어 대륙과에 대해서 다 말해봐라고 하면 머리가 벙 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단답형으로 대답을 유도할 수 있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그 흐름대로 애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1대1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근데 결국 암기죠, 암기. 암기를 시켜서 보낸다는 건데 정말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애들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쑤셔 넣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고 외워! 쑤셔 넣고 애들 싫어! 이러고 있어서 서로 힘든 파트입니다. 서로 힘든 파트. 그런데 어쨌든 제일 필요하고 이거를 해서 보내면 그나마 학생들이 앞에를 좀 덜 보고 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안 보고 푸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별표를 칩니다, 애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면 앞에 보고 다 맞거든요.
뭘 모르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이제 시켜서 보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내드리고, 데일리 체크는 이제 우리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문제를 푸는 한 번 수업을 듣고 가는데, 숙제를 내면 토요일 수업이면 당연히 숙제를 금요일에 하는 애들이 양반인 거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해도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문제 올려놓고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숙제가 있으면 전체 중에 한 10문제, 15문제 쪼개가지고 야, 10문제만 좀 풀어라. 10문제 풀어라. 물론 많이 안 합니다. 한 반 정도 합니다. 반 정도 학생들이. 저도 힘들어요. 이거 때문에. 안 하면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엄마한테 이른다 이러고 서로 힘든 파트긴 하고, 또 엄마한테 이르면 엄마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서 이걸 하지 말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데일리 체크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근데 모르는 거는 당연히 카톡으로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일리 체크가 되면 이게 오답 관리가 잘 되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오답 모으기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답을 좀 모아서 전에나 한 일주일 전부터 오답 문제만 좀 풀고 당연히 싶을 텐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잘 안 하니까 한 반 정도는 이 효과를 보는데 반 정도는 그냥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데일리 체크를 통해서 오답을 모은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 오답만 모아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시키실 거면 인강을 보더라도 인강이랑 같이 꼭 어머니께서 당연히 식탁에 들어가면 사이 안 좋겠죠? 식탁에서 이렇게 좀 몇 개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싫으시면 저희 쪽으로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대신 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국어와 이 동네 일반고등학교를 비교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예비고1 과정의 팀장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예비고1은 내년에 그 방향성을 일단 선덕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이강 선생님 그대로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고요.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최일인 팀장이 고1 팀장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영신여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이 고2 영신여고, 고1 영신여고 양쪽을 같이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지금 강사가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지금 예비 고1,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는 전체 전반적인 걸 우리 팀장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 일단 학교가 선정된 건 최일인 팀장 영신여고와 선덕고등학교는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지금 내년에 고1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동네 학교 서라벌하고 그 다음에 청원 이렇게 하시던 선생님들 그대로 다시 1학년 올라오는 아이들부터 진행하실 겁니다. 우리 홍지은 팀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1등급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풍인천 중계관에서 예비고일 팀장을 맡고 있는 홍지은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비 고1 그것도 고등 국어 중에서도 학교별로 특히 일반고 학교별로 국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정규 커리와 내신 커리는 물론이고 학교별 경향을 제가 지금 앞에 아마 받으신 자료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같이 갈 건데,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비 고1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수시로는 60%를 보내고 정시로는 40%를 보낸다 하는데, 그럼 수시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것이니 고1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신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이제 생기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될 건 정시가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수시 60%도 사실은 내신 100%로 가는 건 거의 일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시 속에도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해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영수탐 3개 합 7 내지는 4개 합 8이 되는데 이 안에서 주요 과목 2개 이상은 2등급이 나와야 아이들이 대학을 안정적으로 갑니다. 특히나 문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쯤 되면 내신과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처음부터 병행해야 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내신 수시로 가게 될 경우 6장의 카드가 있는 거고 수능으로 정시로 가게 될 경우 3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6장의 카드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병행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국풍2000에서는 정규 수업에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국어 수업 1시간 반, 모의고사 수업 1시간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국어 수업은 국어에 들어가는 영역들을 나누어서 개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매주 한 세트의 시험지를 풀어오면 그에 맞게 문제풀이 방법, 스킬에 집중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이미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3 자체가 고등과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선 이것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4시간 체제로 2월까지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국어 모의고사는 기존에 진행되던 대로 진행이 되고요. 국어 수업만 1시간이 추가가 되어서 독서 영역 1시간 반, 모의고사 1시간 반, 그리고 고전 산문이 1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고전 산문 개념 배우는 거 알겠고 모의고사도 스킬 배우는 거 알겠다. 근데 독서가 어떻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세요. 중등과 고등이 달라지는 지점은 비문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이의 지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고 있고 사실상 저 독서는 2월까지 잡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못 잡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월에는 학교 적응하느라 어영부영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게 되고 4월부터는 내신하느라 급급해요. 5월 달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조금씩 빠지게 되고 그럼 6월 되면 다시 내신을 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상 학교에 입학하면 저 독서를 채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월까지 해서 독서, 글을 읽고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둬야 모의고사건 내신이건 등급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이런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덕고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요. 저희 지금 영신여고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세요. 잡아먹을 듯이 수업을 하신 뒤에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매달 보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저희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8시 20분부터 80분간 실전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를 보듯이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신학원, 저기 지금 7층짜리 건물로 예를 들어 보면 7층, 6층이 꽉 찰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중3부터 고3까지 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리포트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아마 재원생이신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포트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이가 부족한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적 향상을 보였는지가 리포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풍 정규는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프리미엄 베스트 베이직은 이미 재원생들 중등부터 계속 있었던 반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반은 마스터 극상위 반과 스타트 처음 시작하는 반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마스터 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2, 고3 수준의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풀었을 때 90점 이상의
정답률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오답이 한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마스터반에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오답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규 교재 물론 중요하긴 하나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뛰어넘은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2, 고3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와서 분석도 하고요. 문제풀이도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재원생들 중에 토요일 10시 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리미엄 반이었는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프업을 한 상황이라서 마스터로 반 자체가 승격이 되었고요.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 지금 개설 예정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아버님들께서는 상담을 이따 요청을 해주시면 상담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타트반인데요. 사실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그래도 1년 6개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의고사나 국어를 따라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국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 따로 반을 빼서 커리큘럼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고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업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1번부터 45번까지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정규에서는 사실은 다 다루기엔 조금 어렵고요. 이 스타트 반에서는 다 다루면서 개념과 스킬을 함께 병행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 안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월 말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이 되면 졸업해서 그 다른 반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정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스타트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채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5시간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쵸 놀라시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수학학원은 몇 번 가나요? 몇 시간을 아이들이 영어 수학에 투자를 하시나요?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게는 6시간에서 9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씩 쏟아요. 그럼 그만큼 쏟아야 사실 1등급이 나오는데 국어는 주 1회 3시간으로 사실 1등급을 바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타트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앞당기려면 기존에 있는 모의고사 수업 3시간에 문법 혹은 문학 특강으로 개념을 빠르게 채워줘야 아이들이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토요일 10시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개강이 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트반이 특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정규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영역별로 학생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역별 수준별로 특강이 열리고 있고 지금 9월 달에도 실제로 특강이 열리고요. 매달 특강이 열려요. 그래서 아이가 이번 달에 못 들었다. 그럼 다음 달에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 달에도 못 들었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열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 들어서 점프업을 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게끔 특강은 매번 열리고 있고 홍보가 나가고 있으니 저희 예비고일 밴드를 가입해 주시면 그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내신으로 넘어갈 건데요. 중등까지는 내신을 출판사별로 묶어서 혹은 주요 몇 개의 학교만 학교별 반이 만들어져서 수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자체가 출판사별로 사실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거의 다 안 쓰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해마다 선택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별 수업은 거의 없고 학교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학생들에게 스케줄을 조사를 해서 반이 만들어지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주 1회 3시간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리닉을 오프라인, 온라인 어떤 형태로든 불러서 아이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끝까지 수업을 해서 지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이 사실은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근방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시험을 내는가? 그럼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고, 남고, 공학 그리고 그 외 기타 학교까지 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조금 그 자료는 제가 거기다 상세하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좀 넘어갈 테니까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고, 영신여고 먼저 살펴보면요. 핵심은 문학과 문법이 시험지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가 적게는 시험 한 번 볼 때 12개, 많게는 20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범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추가해서 그냥 그 문법 영역에 대한 지식을 다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영신여고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문법과 문학은 계속 내신에서 그렇게 열심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과 고등국어의 차이는 비문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학교 아이들은 독서를 학교에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영신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학습을 개별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모의고사랑 연결된다, 직결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변별력 문제가 시험마다 나온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영신여고는 안 알려준 범위 내에서 변별력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얼만큼 누가 분석해내서 연결이 짓느냐의 차이인데 이 보통은 5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다 맞으면 1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사실 3개 틀리면 3, 4등급도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변별력 문제를 맞추는 게 1, 2등급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진여고는 영신여고와는 좀 다릅니다. 영신여고와 달리 대진여고는 전 영역을 다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도 쓰고 프린트도 쓰고 그다음 모의고사 지문을 꼭 가져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독서 부분에 힘을 많이 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볼 때 1등급 컷이 조금 높기는 해요. 난도에 비해 높아요. 그 이유는 이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만 유의를 하셔야 될 건 분위기는 좋으나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요. 멘탈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버텨내기가 좀 힘들어서 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고 대진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여고들 중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가 조금 아쉬울지라도 최저로 맞춰줘서 대학을 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고를 볼 건데요. 남고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대진, 서라벌, 재현, 청원까지 살펴볼 건데 그 이 4개 학교들 중에서 대진 시험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유일하게 교과서를 쓰는 학교고요. 교과서를 다 나가요. 안 나갈 부분까지도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린트도 나가고 모의고사도 나가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도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꼼꼼함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 학교 시험이고 특히나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빈칸 넣기 내지는 단답형이라면 대진고는 진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시고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그 꼼꼼함이 좀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서라벌과 재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난도가 평이하다, 무난하게 나오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험이 쉽다, 평이하다라는 말은 상위권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정규 1등이 1.5등급 이렇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하고 불암고와 상명고 같은 경우에는 공학인데요. 불암고는 모의고사 지문을 내신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상명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수행평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상명고는 실제로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100점 맞는 것보다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는 게 1등급으로 가는 길이고요. 보통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중간하고 기말을 봤을 때 사실 1등급이 될까 말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명고는 필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셔야 하고 이제부터는 그 기타 학교를 조금 빠르게 볼 텐데요.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원문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서 난도를 좀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디세이 반이라고 따로 자속 관리를 해주는 반이 있어요.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확률적으로 1등급을 많이 받는다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난도가 계속 들쭉날쭉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쉽게 나왔으면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해서 등급을 좀 조절하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해성여고인데요. 영신, 대진, 해성여고 중에 난도가 요즘은 해성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난도가 올라감에 따라 등급컷이 계속 낮아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과서 거의 안 써요. 타교과서를 쓰는 수준으로 타교과서 지문을 많이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기출을 많이 보세요. 그럼 학습량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고등부 과장님한테 가서 시험지 하나 내놔라 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 문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 답으로 풍유법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속담으로 인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현법을 풍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풍유법을 써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안 다루고요. 중학교 때도 안 다뤄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언지도 안 줬어요. 그냥 속담에 냅다 밑줄을 쳐놓고 이것의 표현법은 무엇인가? 풍유법을 쓰면 10점, 못 쓰면 0점. 네. 그래서 그 해 그 시험의 1등급 컷이 79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 학교라서 학교 내에서 안 배운 범위까지 다 알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학교별로 다 특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다 참고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올해의 경향과 작년의 경향과 재작년의 경향이 다 달랐어요. 그럼 내년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될지 특히나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돌고 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 부분들의 공통점을 꼽아보면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와 외부 지문을 얼만큼 관리를 하느냐인데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는 대충 내지 뭐 기한만 맞추면 되지 기한 안 맞춰도 1점 정도만 깎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과제로 나가는 수행평가는 거의 없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다 바뀌어요. 35분 내에 이거의 답을 다 쓰기. 혹은 매일매일의 그 도장을 받으면서 그 개수로 수행평가 점수 환산.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꼼꼼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과 외부 지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외부 지문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가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사실 수업 시간에 강사들이 다 다뤄줄 수는 있어요. 4주 내에.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을 늘리는 것이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시험에 적용하는 거의 관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모의고사로 결국엔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가 이래도 따로라고 느껴지실까요? 이제는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선생님들과 함께 가실 건데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 얼굴을 일자로도 해보고 대각선으로도 해보고 열심히 바꿔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V 표시로 바꿨어요. 마치 드림팀 마냥. 제가 그러면 살짝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선덕고 하면 이강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선덕고 1, 2학년을 맡고 계시고 실제로 선덕고등학교 국어의 1등급의 70%는 다 국풍의 재원생입니다. 네, 그래서 선덕고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모의고사도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덕고를 생각하신다면 이강사 선생님을 보고 일단 믿고 한번 맡겨주시는 것도 답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신여고 맡고 계시는 최혜린 과장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풍에서 재직 기간이 좀 많이 기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전달이 드려야 되거든요. 네. 노원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을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꽉 잡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하호호 웃으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김영곤 강사님과 황신성 강사님은 지금 현재 아이들과 같이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재원생 특히 제가 가장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봤고 중3도 지금 함께 올라왔고 그러면 중등 강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국풍에 와서 중등부를 맡은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올 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를 중학교 2학년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얘네를 끌고 고3까지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시간이 너무 귀중하시잖아요. 제가 10분만 할게요. 딱 1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딱 10분 하고 선생님은 지금 현재 고등 1학년 올라가시면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국영수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 총 6과목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많지 않아요. 딱 6과목을 하는데 그거로 전교 등수로 나중에 내신 수능 할 때, 수시 갈 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 수학만 1등급이야. 그런데 통사, 통과, 한국사에서 등급이 밀려버리는 수가 되게 많아요. 이 선생님 담당하시는 부분은 통사하고 한국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중학교 때 한국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아예 달라요.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딱 10분만 할게요, 어머님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이 좀 한 템포 빠를 거예요. 한 1.5배속에서 1.8배속 될 거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끝낼게요. 자, 지금 혹시 중학교 3학년 어머님분들 맞으신가요? 예, 중학교 3학년 아니신 분 계실까요? 없죠. 그럼 바로 저 중3 대상으로 하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러노? 잠시만요. 나오죠. 그렇죠.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동찬이고요. 강의 경력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일하고 평촌에서 일하고 분당에서 일하고 백옷에서 일하고 뭐 기타 등등에서 일하다가 최근 4년 전부터는 국풍 중개 측에서 러브콜이 와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사거리에서 역사, 사회 탐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강사 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회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3 기준이기 때문에 중등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중등 제자가 대략 12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서 만점자가 27명입니다. 역사사회가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20명의 수강생 중에서 만점자만 27명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 90점대 초반, 초중반, 진짜 운이 나쁜 케이스는 80점 후반도 나옵니다. 뭐 상명중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서 뭐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기 120명의 제자들이 싹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현장 강의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강의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밤을 새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역사사회 다 들어보셨죠? 암기가문이라고 생각하시던데 뭐 을지중, 상명중, 불암중 이런 메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출제 경향이라든지 반복적인 어구나 이런 패턴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맨날 밤새거든요. 저는 중등만 하는 게 아니라 고3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맨날 밤을 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을 안 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이제 대입시장에서는 탑7 이제 보통 중경외시까지 보거든요. 중경외시 합격한 제자들 싹 다 나왔습니다. 조교시켜서. 근데 지금 이게 핀트가 깨져가지고 포인트가 잘 안 보실 텐데 대입시장과 여기 고입시장에서는 지금 자사고 상상고에 합격한 친구가 지금 3등급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은행 사거리에서 중등, 고등 사탐은 네, 그냥 제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도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만의 강의의 특징인데요. 저는 보통 스토리텔링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자, 16세기 전반경이 되면요. 일본 사회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16세기 전반 사회는요. 당시 수많은 다이묘들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우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다이묘 쫄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영주, 제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수십 명, 아니 수백여 명의 다이묘들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싸우던 시대를 전국시대를 한다면 이 천하를 통일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을 가리켜서 우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16세기 후반경이 되면 일본의 열도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사회 분열시대라 동의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본인이 비록 통일을 했지만 그 일본 사회의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뒤에 누가 다이묘가 뭘 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외부의 공공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외부의 공공의 적을 누구로 만들었을까요? 조선이요. 이렇게 가시면 틀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명나라였어요. 네. 명나라, 즉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륙이었거든요.
일본 열도, 즉 도요도미 입장에서는요, 이 대륙을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진 기지였던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반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도미는요, 당시 조선의 집권자가 선조였거든요. 선조에게 서문을 써요. 내가 명나라로 갈 터이니 길을 내주거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정명가도라고 합니다. 정명, 명나라로 갈 터이니 가도, 길을 터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고이라 무사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조는 이 편지 서문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국시대 이전까지 막부 시절의 일본 정부는요, 보통 조선에게 고자세였습니다. 하이 이라샤이 구다마세,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 도요토시 건백은 야, 나 명나라 갈 거니까 조선 너 길 좀 비켜줘, 약간 건방진 서문이었거든요. 선조는 가볍게 편지를 찢어버렸고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경이 되면요, 20만의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공합니다. 우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임진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난, 줄여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이거 힘드셨죠? 자, 지금 끝났어요. 자, 임진왜란의 전개 다 생략할게요. 이순신의 활약 다 생략할게요. 지금 3명이니까요. 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화병 나서 죽어요. 이순신 때문에. 진짜입니다. 화병 나서 죽어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새로운 정부가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에도 옛 도쿄의 명칭입니다. 서울을 한양에 보냈던 거죠. 막부 쫄지 마십시오. 막이 천막할 때 막이에요. 무사 정권을 얘기합니다.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에도 막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에도 막부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초반경이 되면요, 조선에게 편지 써요. 조선, 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당교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조선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흠치뻥 제 애인 다루듯이. 제 애인 또 어떻습니까? 맨날 삐지거든요. 그럼 제가 달래줘야 되거든요. 자, 흥치뻥, 야 임진왜란이 엊그제 같은데 너 자꾸 이럴 거야? 하니까 이 에도마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전 정권은 우리 정권이랑 전혀 상관없는 정권이야. 미치광이 정권이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해 좀 하자. 응? 어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조선은 통 크게 화해합니다. 기후약조를 통해서요. 더 나아갈게요.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은요, 에도막부랑 화해의 증거로서 그 조선에 발달된 선진 문화를 일본 열도에 전파까지 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어머님들 이러실 거예요. 그 조각 속의 파편들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무슨 신사? 맞추시거든요. 통신사 기억나시죠? 질문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임진왜란 중앙이다 칩시다. 임진왜란의 이전 사건은 우리는 보통 원인으로 갈게요. 임진왜란의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보통 시간의 순서상 결과, 영향이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색한지만 말씀해주세요. 임진왜란의 원인은요, 에도막부 성립일까요? 전국시대 통일일까요? 전국시대 통일이죠. 임진왜란의 원인은 에도막부로 가신다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임진왜란의 결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일까요? 아니면 에도막부 성립일까요? 에도막부 성립이죠. 네. 제 강의는 항상 스토리텔링식으로 구석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말만 하야 아닙니다. 실적으로 저는 진행합니다. 자, 이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어휘는 제가 할게요. 제가 어머님들께 우리 아버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에도막부 쫄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다이묘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제로 상위권 학생 제자 중에서 문제풀이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 상상고 갔거든요. 전국 단위 상상고라고 있습니다. 애기야, 질문 뭔데? 선생님 이해관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얘 진짜 전교 2, 3등 하는 애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인데, 애기야 너 설마 이해관계가 몰라? 네 선생님. 너 설마 그 이해관계를 그 언더스탠딩의 이해관계로 생각하니? 예,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나와 상대방이 놓여진 특수적인, 즉 이익과 손해의 줄임말을 우린 이해관계라고 해. 즉 너와 내가 사업했잖아. 그때부터 너는 너와 나는 이해관계 속에 놓여진 거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새 아이들 국어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해력이 정말 떨어져요. 근데 시각적 정보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6년 전부터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어휘들을 제가 직접 다 스토리텔링으로 다 설명합니다. 그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중학생들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 보고요, 위클리 테스트 보고요. 합격하지 못한 친구는 조교랑 저랑 남아서 합격할 때까지 제 시험 봅니다. 임진왜란 됐다면 임진왜란 누구보다
완전히 완벽하게 암기할 때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실수가 잦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집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집에 갈게요. 자, 동학 애들 나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동학 논비운동 가겠습니다. 동학 논비운동? 아이들은 전봉주까지밖에 몰라요. 이런 배경 맥락이 있는 거 모르거든요. 실제로 강의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맥락 속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아이들 시각 정보에 강하다고. 여기 조선 후기 경제 사회 파트인데요. 이것도 저 이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네, 흥미 유발서. 그럼 선생님의 내신 검증 안 되는데요? 아까 검증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등부 출신이 아니라 수능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냥 이 바닥 제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이고 장난 척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쟁점 노트인데요. 제가 이게 있습니다. 제 커리는요, 내신 커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졸업고사가 10월 말에 보통 한 번 볼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전형이 다른데요. 사회를 볼 수도 있고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볼 수도 있고요. 다 생략할게요.